여러분, 진실과 거짓, 그 흐릿한 경계선이 한 살인마의 입에서 완전히 뒤섞여 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쉬면을 탐사하는 곳, 여기는 심리 주파수 라디오 TV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희대의 살인마가 벌였던 아주 잔혹하고도 교활한 심리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두컴컴한 취조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미제살인 사건의 현장을 마치 어제 직접 다녀온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걸 듣는 수사관들은 직감했겠죠. 아, 드디어 잡았다. 진짜 범인을.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남자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꿉니다. 마치 수사관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아, 그거요? 그냥 뉴스 기사 보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어제는 내가 죽였다고 했다가 오늘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이 기묘한 상황. 도대체 뭘까요? 무려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는 대체 왜 자신의 자백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게임을 벌였던 걸까요? 이게 단순히 정신 나간 사람의 횡설수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연극이었을까요? 자, 이 모든 게임의 시작점이 된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바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미제 사건, 원남동 살인 사건입니다. 2004년 5월이었어요. 서울 종로구 원남동의 한 5층짜리 건물에서 60대 여성이 아주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요, 철통 같던 보안을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게 들어와서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건 피해자의 손에 있던 값비싼 다이아 반지는 그대로 두고 오직 핸드백과 휴대전화만 훔쳐서 사라졌다는 점이에요. 이러니 수사는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렸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딱 2달 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체포되면서 이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가 순식간에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영철의 자백을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건물의 층별 구조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살던 5층 집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버렸다고 지목한 장소는 놀랍게도 피해자 휴대전화에 마지막 신호가 잡힌 기지국 위치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죠.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가방에 늘 현금 100만 원을 넣고 다닌다는 사실까지 말했는데 이건 정말 가족들만 아는 비밀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진범의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자백 뒤에는 아주 교활하고 뒤틀린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그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영악한 계산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미 여러 건의 살인으로 체포된 사형수가 갑자기 새로운 미제 사건을 자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과 검찰은 그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만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원래 진행되던 재판은 미뤄지고 결국 그의 사형 집행일도 몇 년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유영철은 이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는 수사관에게 이런 말까지 했대요. 내가 앞으로 2~3건만 더 불면 재판이 계속 연기될 거고 그럼 난 2~3년은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죽음을 코앞에 둔 살인마에게 거짓 자백이라는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몇 년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생명 연장 카드 같은 거였죠. 하지만 그의 이 교활한 거짓말은 그의 행동 패턴을 꿰뚫어 본 사람들의 눈까지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프로파일러들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유영철의 주된 범행 도구는 뭐였죠? 맞습니다. 둔기. 특히 자기가 직접 만든 무거운 망치였어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아주 계산적이고 통제된 방식을 썼죠. 하지만 원남동 사건의 범행 도구는 오직 칼이었고 공격 방식도 굉장히 광적이고 과도했어요. 심지어 현장에선 유영철답지 않게 섬유 유연제 같은 게 사용되기도 했고요. 박지선 교수 같은 프로파일러들은 이걸 딱 보고 바로 알아차린 겁니다. 범행 수법, 즉 범죄자의 시그니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란 걸요. 결국 유영철은 그저 뉴스에서 본 정보들을 짜깁기해서 마치 자기가 진범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수사기관 전체를 농락하는 그 심리적 우월감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유영철은 스스로를 무슨 사회약을 처단하는 심판자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신이 부자들을 벌하지 않아서 내가 대신 벌했다는 식의 아주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그의 실제 범죄 기록을 들여다보면요. 절도, 금품갈취, 성범죄, 그냥 추악하고 비겁한 자범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는 심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반지까지 빼내 팔아치우는 탐욕스러운 절도범에 불과했죠. 그의 거짓 자백 시효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는 비겁자의 마지막 발악이었고, 미제 사건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들의 고통을 자신의 유흥거리로 삼은 최악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교활하기 짝이 없는 범죄자 앞에서 과연 무엇을 통해 진실을 찾아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진실은 괴물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자백이 아니라 현장에 남은 차가운 증거와 그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패턴 속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의 거짓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팩트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살인마가 사법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노는 이 잔인한 게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등대 삼아 나아가야 할까요? 괴물의 목소리가 아닌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심리 파동 속에서 진실의 주파수를 찾아내는 여정. 저희 심리 주파수 라디오 TV와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에겐 가장 큰 등대가 됩니다.